2분도 채 안 남았습니다. 3시 28분 2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강보합권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탄력은 미묘하게,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플러스권 움직임은 아니고요. 코스피부터 한번 보시죠. 현재는 0.28% 상승하면서 2726.20포인트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7포인트 정도 오름세 나타낼 것 같은데요. 강한 탄력은 아니죠.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동시효과 구간에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오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오늘 변동폭이 5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강보합권이 대체로 유지되다가 후반에 조금은 힘이 빠지기는 하는데 지금 전일 종가와 거의 유사한 수준 929.15포인트로 퍼센트로 계산하면 0.03%의 제한된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930선 부근에서 처음에 줄다리기로 시작하더니 끝날 때까지 이런 모습이고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 앞두고 있는 종목이 총 4종목 있고요. 보통주만 놓고 봤을 때는 하인크 코리아라는 종목과 한일사료 있습니다. 계속해서 곡물가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쪽 곡물, 사료,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시장 관심권 내에 있는데요. 하지만 먼저 올랐던 종목군들 미래생명자원을 비롯한 종목은 오히려 쉬어가고 이제는 사료라든지 그리고 식재료 만드는 업체들 이쪽으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늘 이쪽 한일사료가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는 것에서 4월 21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수만 보고 있으면은 지루하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옆으로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종목을 따라다니신 분들은 상당히 바쁘셨을 겁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곡물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다가 로봇이 슬쩍 가나 싶더니 또 마감 때쯤 되니까 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점차 확산되기도 했었고 또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석탄이라든지 이쪽으로도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응하셨던 분들은 또 6시간 30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러면 주변국 증시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내에서도 개별 종목 장세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개별 국가 장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국가 하나도 같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한중일의 표정도 오늘 크게 엇갈렸는데요. 일본은 웃었고 중국은 울고 우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1.23% 상승하면서 27,553.06엔의 거래 마쳤는데요. 지금 무역 수지가 1분기에 적자가 났다라는 얘기가 어제 들려왔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확실히 경제적인 효과는 이 양날의 검입니다. 적자가 안 좋기는 한데 지금 환율이 엔저가 되면서요. 수출주에 대해서 먼저 매수가 좀 선행되며 이런 수출주들 위주로 강세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오늘 니케이 225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던 원인은 엔저,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안 좋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서도 지금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상해 종합은 3,100선도 이탈이 나오면서 현재 2%에 육박한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3,090.2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심천 쪽은 2% 넘게 밀립니다. 2.4%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중국 증시 전반으로 안 좋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LPR 대출금리죠. 이 중국의 기준금리격인 이 LPR을 동결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이 현지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LPR 동결된 건 오늘이 아니고요. 어제 나왔던 내용인데 시차를 두고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중일의 표정 상당히 좀 달랐는데 이번에는 환율 동향 넘어가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 최근에 지수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준 듯도 보이지만 환율이 약간씩 신경이 쓰이죠. 1240원에서 많이 달아나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오늘 장 초반에 원달러 환율이 마이너스권 구간 나타내다가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2원 90전 상승이고요. 1239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재차 124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런 환율 동향 여전히 밴드 상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은 우리 증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되는지 시황센터에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양시장이 오늘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마감가 같은 경우에는 2730선 지지하지 못한 2728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종가상으로 정확하게 2728포인트 터치가 나왔고요. 네, 장중에 있었던 상승 탄력 내려놓게 되면서 강보합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세를 안정적으로 보여줬는데요. 11시 구간까지 상승 탄력 한 차례 높였다가 다시금 오후장에서 안정적인 상승으로 좀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2730선에 대한 돌파가 강하게 오전장 확인이 됐었는데 다시금 살짝 아래쪽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수급에서는 일단 기관의 매수세를 좀 함께 살펴보시면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되며 6,372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관망세가 짙은 모습을 기록하게 되다가 595억 원 매도로 거래 마쳤고요. 개인은 5,672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상승했던 업종들이 더 많긴 했었는데요. 상승했던 섹터들 가운데서는 비금속 광물 섹터가 1.3%대 강세 흐름이었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포스코케미칼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를 띄워줬습니다. 그 외에는 건설업종도 1%대 상승세, 또 철강 금속 섹터도 1%가량 오르게 되면서 경기 민감주들의 플레이도 돋보이는 흐름이었고요. 특히나 철강 금속 섹터에서는 또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가스업 섹터도 1%대 상승 탄력을 기록했는데 이쪽으로는 오늘 원전 관련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코스닥 특징주에서 조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락했던 섹터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상승했던 쪽에서 좀 소외가 됐던 쪽이 바로 의료정밀 섹터고 1.4%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SD 바이오센서의 하락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FNF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섬유 의복 섹터도 1%대로 눌렸고 어제 퍼포먼스가 좋았던 음식료품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서 0.8%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마감가 분위기를 보시면요. 그래도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은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쪽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외국인의 매도 흐름이 이어진다면 20거래일 연속입니다. 네, 마감가 기준으로 좀 수급을 체크해보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신저가를 계속해서 뚫고 내려가던 이런 흐름은 멈춘 상태입니다. 4거래일째 오름세 기록하면서 오늘의 종가는 0.4% 오른 67,700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4%대 오르면서 11만 3천 원으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오전장의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테슬라의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훈풍이 한 차례 지나갔는데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으로 43만 7천 원, 삼성 SDI는 0.4% 오른 61만 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오전장 탄력보다는 2차 전지 쪽에서도 많이 탄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특징이 될 것 같고요. 네,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1% 넘게 밀리게 되면서 오늘은 시장 대비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네, 먼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3,018억 원으로 나타났고요. 컨센서스를 밑도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쪽에서 넷플릭스도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 비대면 쪽으로 수혜를 받던 비대면 관련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약화됐다. 이런 점들이 조금 특징이 되겠습니다. 카카오는 1.5% 밀린 93,6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보합권 정도였는데요. 기아가 약보합권으로 8만 원 선 바로 아래쪽에서 현대차 보합권 정확하게 터치하면서 18만 3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숨고르기 들어간 모습이고요. 네, 포스코홀딩스가 오늘장 상승 탄력이 좀 의미 있게 나와줬는데 중국의 철강 생산지가 봉쇄됐다는 소식에 반사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3% 오른 29만 9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4거래일째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상승 폭이 크지는 않고요. 1% 안쪽에 강보합권 수준의 상승세가 4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6만 300원을 지지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들의 오늘 상당히 좋았는데요. 두 가지 이슈로 좀 압축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올해 1분기가 23조 원이 넘는 매출을 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도 매출액이 거의 80% 이상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외 거래에서도 5%가량 오르는 움직임이었고요. 미국과 중국 쪽에서 전기차 가격을 인상했다는 점이 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대체적으로 두 자릿수대에
비해서 시장보다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나타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소식은 바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 정부가 전기차용 노후 2차 전지를 활용하는 신사업 육성을 위해서 법제 마련에 나섭니다.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시세도 오늘장 함께 오르는 흐름이었는데요. 좀 분리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폐배터리 쪽으로는 MPC나 코스모화학 그리고 아래쪽으로 영화테크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MPC 25% 급등 나오면서 11,900원 터치했고요. 코스모화학은 14% 급등했습니다. 영화테크도 5% 오른 18,750원을 터치하는 흐름이었고요. 오늘 증권가에서 주목을 받았던 코스모 신소재 14% 오르면서 58,200원으로 거래 마칩니다. 그 외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 TCC 스틸, SKI 테크놀로지, 명신산업까지도 일제히 4%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마감가는 광보합권 수준이었는데요. 코스피와 조금 다르게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929포인트 터치했습니다. 네, 분봉 차트로 흐름 정리해 보시면요. 코스닥도 강보합권 정도의 상승 탄력으로 쭉 유지가 되는 흐름이었는데요. 거의 930선 근처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막판에도 약간씩 좀 시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상승하기는 했지만 930선 바로 턱 밑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수세가 341억 원 들어왔고요. 코스피 대비했을 때 개인이나 외국인, 기관의 물량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 306억 원 매도세로 집계가 됐고요. 개인은 110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하락했던 종목들이 조금 더 많게 펼쳐지는 하루였는데요. 네, 먼저 2차 전지 소재 쪽부터 체크해 보시면 사실 오전장 시세는 괜찮았습니다. 테슬라발 훈풍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의 상승세도 크게 눈에 띄었는데요. 시장이 둔화되면 갈수록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의 탄력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보시면 약보합권 수준으로 47만 4,500원 기록했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 탄력이 줄어들었습니다. 2%가량 오르며 24만 5,8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첨보 같은 경우에도 0.5% 하락했고요. 27만 8,6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 관련 종목들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4거래일째 가파른 하락세기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3.5% 밀리며 93,4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카카오게임즈 약보합권 기록하면서 64,600원 터치한 가운데 위메이드 1%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5거래일간 하락한다는 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3,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 제약 섹터 내에서도 셀트리온 제약도 1% 넘게 밀렸고요. HLB 1% 하락하면서 33,35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아래쪽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이 콘텐츠주들의 약세 흐름이 어제장 좀 있었는데 오늘장 약보합권 수준으로 양봉 전환했고요. 92,2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 와중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좀 튼튼한 흐름이었는데 리노공업이 1% 오른 18만 3,500원 기록한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 LX세미콘 강보합권으로 14만 4,3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도 보시면은 1% 안쪽에 상승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차기 정부가 원전 18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새 정부 임기 가운데 수명 연장을 추진할 수 있는 원전기가 10기 정도인데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전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조정의 길을 좀 걷다가 오늘장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급등세로 돌아섭니다. 네, 서정기전 18% 오르면서 9,620원 기록했고요. 보성파워텍도 17%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기술도 10% 오른 2,345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일진파워와 에너토크가 8% 올랐습니다. 우진이나 아래쪽으로 한전산업, 오르비텍까지 일제히 6%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선물 6월물 현재는 음봉 상태고요. 0.5% 제한적인 상승 탄력 기록하면서 35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네, 수급에서는 일단 외국인 쪽을 좀 주목해 보시면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5,383계약 사자세고요.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5,000계약 넘는 매도 물량이 나오는 가운데 개인은 관망세 보이다가 현재는 1,117계약 매도하고 있습니다.